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요즘에는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식비 때문에 거리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주세요. 경매 개시되었다고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라는 안내문인데 이게? 계약할 때 대출이 없는 집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월세 세입자가 입주하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혹시 그때 은행에서 주인이 대출 받는다고 사인해 달라고 했을 때 사인해 준 거예요? 사인 안 했다면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주인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처리하라고 했죠.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자도 오고 전화가 밤낮으로요 수백 통이 와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서 제가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고 사인을 해주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주인은 42살 결혼을 안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70대 초반 한성격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조금은 늦게 얻은 아들이라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키웠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도박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식을 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요.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엄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방 보조로 일을 합니다. 아파트 세 채를 팔아서 갚아도 아직 빚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자식 앞으로 된 이 아파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마 아파트 아니에요. 자식 아파트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어머님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사고는 치지만 사람은 착하다 이가. 그리고 도장이랑 통장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통장하고 도장 분실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바꾸면 되지. 자기 집인데 엄마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잡혀서 돈 빌려 쓰려면 쓸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 결혼하면 살 집은 하나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악착같이 내가 지키고 있다 아이가. 엄마 집도 아닌데 어떻게 지켜요? 칼 들고 지켜요? 총 들고 지켜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미련이 있는 모양이네. 나 같으면 그런 자식 필요 없다. 사고 치면 또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반복하니까 자식은 돈이 있는 부모, 가난한 부모 그거 상관없어. 내가 못 갚으면 부모가 갚아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만드니까요. 갚아도 계속 옹달새 물 솟는 것처럼 송송송송 나오는 그 빚 때문에 우리 사모님 힘든다고 그러셨죠? 아픈 몸으로 일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식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일한다고 하셨잖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자식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앞으로 그 자식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의 이런 행동이 자식을 평생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자식 빚 때문에 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알뜰해서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갖고 입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아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딸이 21살이 되면서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빚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카드라는 신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쑥 내밀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빌려보기도 하고 다 해보았지만 끝에는 본인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손 벌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 부모는 갚아줘야 내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욕을 하면서도 덜큰 갚아줍니다. 카드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넉넉한 살림이 아닌 친구에게는 엄청 큰 돈이라 남편에게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친척이며 아는 지인들에게 아쉬운 말을 하면서 빌려서 겨우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주택에 살았는데 딸방에는 평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옷장 속에서는 보지도 못한 옷이며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 외부에 있는 선반 박스 위에는 한 번 입고 세탁하지 않는 세탁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두 번 다시는 카드 사용을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마무리를 했지만 거버릇 어디 개 주겠어요? 카드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서 쓰고 상환을 못해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딸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갚아줘야지.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함까지 있는 딸을 정말 죽이고 싶고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어디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기도 했고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했는데 자식이 저 모양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느냐고. 내가 돈 벌어서 집구석에 돈 들려주면 넌 그것 가지고 자식이라도 잘 키우고 살아야지 도대체 너 뭐 했느냐고. 욕을 배 터지게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딸 빚을 갚았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럼 당신은 자식 키우는데 관심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싸움이 끝없이 이어졌고 요즘은 가정도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딸은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사는 방식대로 유흥업소를 맴돌면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안 보니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대학 졸업 때까지 하면 되나요?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해줘야 하나요? 여유가 되면 끝까지도 해줘야죠. 부모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도와줘야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자식은 자랑이고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이럴수록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자식들 중에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자식을 가진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세상입니다. 용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바래? 절대 안 바래요. 제발 부모 돈꿀만은 안 빼먹는 자식이길 바랄 뿐이죠.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9을 받아도 나머지 하나조차도 받고 싶어 하고 부모는 10을 다 주어도 언제나 다 주지 못해서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애절한 부모 마음이 내 자식 잡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타까워도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식 살리는 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은 많이 부족하게 주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게 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은 듬뿍 주고 경제적으로는 자식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그런 부모가 현명한 부모입니다. 오늘 인생고개는 자식 빚 때문에 멍들어가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모 돈꿀 빼는 자식들은 천둥번개 칠 때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벼락 맞아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말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은 아세요?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잔소리예요. 엄마 아빠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진짜 말하기 싫어. 난 엄마 아빠처럼 절대 살진 않을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요? 반대로 자식은 부모의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 것이 후회스럽다. 다른 애들 봐라. 너처럼 그렇게 사는 애들이 어디 있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믿은 내가 바보다. 너만 아니면 내가 네 애비하고 벌써 헤어졌다. 꼭 지 애비 닮아서 하는 짓 하고는. 어이없게도 상처의 대부분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왜 낳았어?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안 냈을 뿐이지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으로 생각해보고 살지 않았나요?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부모를 볼 때나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상처를 받을 때면 이럴 거면 두 사람이 찢고 볶고 살지 왜 자식을 낳아서 부모도 고생하고 죄 없는 자식을 고생시키느냐고 원망하는 자식들 많을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선택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왜 내가 너를 낳았을까 후회하는 부모와 나를 왜 낳았어? 라고 원망하는 자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일 전 손님하고 약속을 하고 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전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친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차로 움직여야 하나? 걸어서 다녀야 하나? 누구랑 같이 오겠지? 안녕하세요. 약속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랑 함께 오셨네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차를 타고 내리기가 여자친구는 너무 힘드니까 괜찮으시다면 걸어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다는 것을 이 친구들과 3시간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휠체어란 친구가 다리이기도 하고 발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대형 타올을 현관에 두고 바퀴를 닦고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좀 낮은 층이 안 좋나? 엘리베이터 탈 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아빠는 가만히 좀 있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그만 좀 해. 알았다 가만히 있을게. 아빠는 무슨 큰 죄를 지은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또 왜 그러고 있어? 나에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속상하게 또 왜 그래? 태어나니까 저분이 아빠가 되어 있었듯이 아빠도 낳고 보니 딸이 자기였던 거야.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네 아빠고 내가 네 엄마란다 했듯이 아빠도 역시 네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아 얘가 내 딸이구나 하고 그 인연을 받아들인 거야. 부모 역시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셈셈 아니야? 예쁜 얼굴로 자꾸 짜증내면 결혼사진 밉게 나온다? 아빠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면 그런 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왕 부모 자식으로 만났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자제하고 살아야지. 저는 한 번도 부모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도록 만든 부모들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왜 나를 낳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불편하게 살도록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차라리 낳지 말지. 아줌마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로도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엄마가 어린 나를 버리고 간 뒤 아빠 혼자서 나를 키웠거든요. 힘들게 나를 키우는 아빠를 볼 때면 미안하면서도 전 싫었어요. 왜 낳아서 우리 서로가 고생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방문 닫고 혼자 술 마시는 아빠가 지금도 불쌍하고 싫기도 하고요. 나만 아니었으면 엄마도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잠시고, 이렇게 공상 들고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낳지 말지. 낳았으면 갖다 버리지. 왜 이렇게 살아? 나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해요. 아빠는 실타래하고 코바늘, 대바늘, 그리고 견본책을 수시로 내 방문 앞에 두고 일하러 갔습니다. 제 친구는 실과 바늘이 되었고 지금은 제 직업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퇴소하고 주거비, 생계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고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내 건축 디자인 회사에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넌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 뭐라고? 내가 행복하다고? 오빠는 이 몸을 하고도 지금 행복해? 난 사랑받고 자란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난 그런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잖아. 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잖아. 난 아무도 없었어. 너처럼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고 욕심을 낼 수도 없었는데 넌 아빠에게 다 하고 살아가잖아. 아마 내가 네 아빠였다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너를 시설에다 보냈을지도 모르지. 언제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못할 것 같아. 난 정말 자신이 없어. 남자친구가 난 네 아빠처럼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 아빠가 나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았다고 해요.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아빠가 업고 가면서 사랑하는 내 딸이 걸어갔으면 좋았겠지만 하늘이 내 딸 다리를 아빠가 대신하라고 하네. 이런 기회를 준 하늘에게 아빠는 항상 감사하면서 산단다. 너를 얻고 그럴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아빠의 말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식탁 위에 올려진 소주병과 같이 있는 노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네가 누구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난 운명이었다면 나를 네 아빠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난 네가 내 딸로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마음을 알면서도 자꾸만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라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싫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빠듯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부모도 욕심이 너무 많은 이 딸에게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형편대로 좀 살면 안 되겠어? 그러다 오죽하면 아니면 네가 벌어서 유학을 가든지 이 집에 팔 거라고는 이제 네 아빠하고 엄마밖에 없는데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유학 가라고 했대요. 다른 부모들은 잘만 해주는 것을 왜 이런 것도 못 해주는데? 자식 하나 책임도 못 지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지.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둘이가 좋아서 낳았으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아야, 나도 네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낳고 나니까 내 자식이다 싶어서 적금 한 번 못 놓고 학원비며 온갖 지원 다 해주면서 네 키웠어. 유학 못 보내주는 부모 마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지금까지 너 누구 덕택에 먹고 살았는데
키워 줬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렇게 엄마인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벌써 이 집 딸이 30이 넘었습니다. 요즘도 딸과 싸우면 내가 저 가시나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낳고 키워줬는데 유학 안 보냈다고 아직까지 저 가시나를 엄마를 쳐다보면 생 난리를 지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딸은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가는 유학도 못 보낸 부모가 어디 부모냐고. 유학 한번 못 보내줄 거면 낳기를 왜 낳았느냐고. 그렇게 또 엄마에게 싸움닭처럼 덤벼듭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결혼도 당연하게 하고 그리고 자식도 당연하게 낳고 살아왔지 않나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막연하게 자식을 낳고 책임감은 나중에 생기는 거 그런 거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키우고 싶지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이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가 되었다면 내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의무감도 있고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별 관심도 없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부모는 목표만 강조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넌 그것도 못하나? 다른 집 자식은 뭐도 하고 잘만 하던데 하고 비교하면 자식들에게 안 들어야 되는 소리 듣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었는데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소리를 듣는 부모라면 부모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죠. 오늘 인생고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